안녕하세요. 진이의 소리글방 진이 임유진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 지고 깊은 저녁 때 어,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오헨리의 단편 하나를 소개해 드렸죠. 이미 알고 계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지막 잎새 낭독해 드렸고요. 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 오헨리의 또 다른 단편을 짧은 단편을 또 소개하고 낭독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어, 많은 단편을 더 소개해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번에 이어서 어, 아주 짧은 단편 그리고 이렇게 음, 해가 진 다음에 그런 분위기의 배경으로 낭독하기 좋은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뭐 오해미야 워낙 유명하죠. 뭐 크리스마스 선물, 마지막 잎새 등등을 어, 필두로 해서 많은 단편을 지었던 그런 미국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낭독해 드릴 작품은요. 20년 후라는 단편입니다. 네. 특별히 다른 것을 더 뭐 설명할 것은 지금 없고요. 일단 아주 짧은 만큼 간단히 낭독해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촛불 밑에서 글자가 잘 보여야 할 텐데 분위기 좀 만들어 보려고 초를 켰는데요. 보이긴 보입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20년 후 경관 한 명이 골목을 순찰하며 지나갔다. 보기에도 의젓한 걸음걸이였다. 약간 거드름을 피우는 듯한 그 걸음걸이는 경관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다. 그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적이 끊긴 거리에 찬바람이 몰아쳤다. 곤봉을 빙빙 돌리면서 경관은 조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거리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그는 시민의 치안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훌륭한 표본이었다. 골목마다 가끔 담배가게나 노점 식당의 등불이 보였으나 대부분의 가게는 일찌감치 닫혀 있었다.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경관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철물상 점포 앞이었다. 어둠을 등지고 한 사나이가 잎담배를 물고 서 있었다. 경관은 곤봉을 쥔 손에 잔뜩 힘을 주며 사나이에게 다가갔다. 경관이 다가가자 사나이가 재빨리 말을 꺼냈다. 저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20년 전에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물론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약 20년 전 바로 이 자리는 음식점이었습니다. 빅조란 별명을 가졌던 브래디라는 친구가 음식점 주인이었죠. 경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틀림없군. 그 식당은 바로 5년 전까지 있었어. 사나이는 성냥을 켜서 잎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불빛에 눈이 날카롭고 턱이 네모진 창백한 얼굴과 오른편 눈썹 옆에 찍힌 조그만 상처 자국이 나타났다. 넥타이 핀은 묘한 방식으로 끼운 큼직한 다이아몬드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오늘 밤 사나이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브레드의 음식점에서 지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저의 친구였죠. 우리는 둘 다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저는
18살이었고 지민은 20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튿날 한재산 잡기 위해 서부로 떠나기로 돼 있었죠. 함께 가고 싶었지만 지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뉴욕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뉴욕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약속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어떤 신분이 돼 있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여기 와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경관은 사나이의 말에 호기심을 나타냈다. 그거 참 재미있군. 하지만 재회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은 좀 긴 것 같군요. 그래, 일단 헤어진 후 그 친구한테서 무슨 소식은 없었어? 물론 있었죠. 얼마 동안은 서로 편지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자 피차 소식을 모르게 됐지요. 아시겠지만 서부는 대단히 활발합니다. 일거리가 많아요. 저는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군. 그런데 친구가 과연 나타날까요? 지민은 반드시 저를 만나러 나타날 겁니다. 죽지 않은 한은 말이죠. 그는 정말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약속을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저는 1000마일이나 여행해서 여기까지 온 거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뚜껑에는 화려한 문양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꼭 10시 정각이었어요. 우리가 이 음식점 문 앞에서 작별한 것은. 서부에 가서 한미천 두둑하게 잡았소? 그야 물론이죠. 저는 서부에서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약삭빠른 놈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그날 판에 찍은 것처럼 하는 일이 뻔합니다마는 서부에서는 잠시도 안심을 못합니다. 경관은 곤봉을 빙빙 돌리면서 두세 걸음 내디뎠다. 나는 그만 가겠소. 당신 친구가 틀림없이 오기를 바라오. 친구가 늦으면 어떻게 하겠소? 기다려야지요. 안녕히 가세요, 경관나리. 경관은 사내와 작별하고 그가 담당한 구역을 걸어갔다. 거리에는 차가운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잔잔하던 바람이 거칠게 불어닥쳤다. 허름한 간판들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다. 이따금씩 행인들이 옷깃을 여미고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다. 2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마일의 길을 달려온 사나이는 철물상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친구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20분이 흘렀다. 인기척과 함께 길 건너편에서 한 사나이가 다가왔다. 그는 긴 외투를 입고 있었다. 키가 아주 큰 사나이였다. 거기 서 있는 게 보부인가? 다가오던 사나이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대가 지미 웰즈인가? 철물상 앞에 서서 기다리던 사나이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살아있는 한 반드시 여기서 만날 줄 알았다. 20년이라니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옛날 식당은 없어진 모양이군. 그래 보부, 서부는 경기가 어떤가? 키 큰 사나이가 물었다. 그야 대단하지. 내가 바라는 건 뭐든지 다 있어. 그런데 너 참 많이 변했구나. 키도 예전보다 커졌고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어. 골목이 어두웠으므로 보부는 지미를 잘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20이 넘어서 키가 다시 자랐어. 지미는 변명하듯 대답했다. 그렇군. 이곳 뉴욕 생활은 어때? 그럭저럭이지. 뭐, 난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네.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이제 그만 가세. 내가 잘 아는 집에 가서 한잔하면서 천천히 옛날 얘기나 하자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자신이 출세한 경로를 한바탕 늘어놓기 시작했다. 키 큰 사나이는 외투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흥미로운 표정으로 경청했다. 이윽고 그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약국 앞까지 걸어갔다. 전등 밑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상대의 얼굴을 확인했다. 이런, 자네 내 친구 지미 웰즈가 아니지 않은가?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오해를 하고 있군. 오해가 아니야. 아무리 20년이란 세월이 길다 해도 매부리코가 납작하게 주저앉을 만큼 길지는 않아. 키 큰 사나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20년 동안에 착한 사람이 악한으로 변하는 데는 얼마든지 있지. 그렇다면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키 큰 사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야, 보부. 네가 이쪽으로 올 것 같다고 시카고 정보국에서 전보 연락이 있었지. 순순히 따라오겠나? 매우 어리둥절한 표정이로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자, 편지가 있으니 창 밑에서 읽어보게. 외군 중인 내 동료 지미 웰즈 경관이 자네에게 전해주라고 한 편지일세.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친애하는 보부에게. 나는 우리가 20년 전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로 나갔다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명 수배자의 얼굴을 보고 말았지. 자네가 성냥을 켜서 잎담배에 불을 붙일 때였다네. 하지만 어떻게 내 손으로 친구를 체포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다른 형사에게 부탁을 한 것이네. 지미로부터. 네, 20년 후 낭독해 드렸습니다. 네, 아주 짧은 단편이죠. 글쎄요, 작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짧지만 어떻게 보면 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임팩트가 있는 그런 단편이죠. 어떤 느낌으로, 어떤 의도로, 작가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20년 동안의 사람들은 충분히 얼마만큼 변할 수가 있죠.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긴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생각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라고 할까?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해요. 뭐 처음부터 더 악하고 뭐 더 선하고 그런 게 조금씩의 어떤 그런 경향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구별 지어질 만큼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단지 어떤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지향점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의해서 충분히 다른 운명으로, 다른 모습으로, 또는 뭐랄까요, 어떤 다른
다른 인격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뭐 구독자분들이나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저 또한 과연 나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뭐 어떤 골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서 이것을 성취하겠다, 이루겠다 하는 어떤 그런 골이 아니라 어떤 무엇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좀 추구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나 혹은 뭐 주변에 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케이스마다의 어떤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 그때그때 선택하는 나의 어떤 지향점, 그런 것이 차곡차곡 계속 쌓이면서 하나의 총체적인 그런 인간상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역설적이면서도 불행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씁쓸한, 그리고 좀 서글플 수도 있는 결말이긴 하지만 결국 똑같이 어떤 젊은 유년 시절의 어떤 추억과 순수함은 어떤 마음속에 그대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서부에서 온 사람도 친구를 찾아왔겠죠. 그 과거의 어떤 그 순수했던 시절에 그 친구를 보고 싶어서. 아마도 그래서 제 느낌에는요,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라든가 여러 사람의 상황이 변하긴 하지만, 또 과거의 어떤 지점의 어떤 순수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잃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을 그리워하는, 어떤 뭐 그것에 대한 어떤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남아 있는 한 또 되돌아갈 수 있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끝 결말은 그 체포된 것이긴 하지만 편지로 끝났잖아요. 그 친구가 차마 내가 너를 체포할 수 없었지만 나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또한 너를 체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형사를 보낸 것이니까, 이거 문장 자체가 어쩌면 이 그 보부가 다시 새롭게 다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언젠가의 그 순수성을 동경한 나머지 이렇게 20년 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보부가. 그래서 아마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그 인간의 방향성과 더불어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어떤 일말의 그 어떤 씨앗 혹은 가능성, 이런 것을 조금 열어둔 게 아닐까. 그냥 보면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어떤 것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과 또 그 20년 후에 다시 만나려고 왔다는 그 지점을 봤을 때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아마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20년 아니 30년 후 어떤 지점에 와 있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이렇게 짧은 단편 오웬이의 20년 후 낭독해드렸고요. 또 혹시 오웬이 거 중에 제가 찾을 만한 게 있으면 하나 더 낭독해 드릴 수도 있고요. 다음번엔 다른 글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작품이 됐건 여러분들의 어떤 휴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음, 그런 만큼 구독, 좋아요, 특히나 알림 설정을 해 놔 주셔야 그래도 저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니까요. 저도 물론 기대하고 있고요. 음, 구독, 좋아요도 당연히 좋지만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마지막 남은 밤 시간 조용히 짧은 소설 읽어드렸습니다. 포근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라요.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임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